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한일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예, 한일 무역 전쟁 아마 시작되면 대한민국이 크게 불리할 텐데 말이죠.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일 무역 전쟁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일방적으로 당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일본은 우습게 알았는데 지금 뭐 준비된 게 100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서 시진핑이가 고개를 팍 숙였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자존심 상하게 아베한테 문재인이가 고개를 숙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이죠.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글쎄요, 참, 이 일본이 정말 그 국력이나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정말 예. 대단한 나라인데, 과거서부터 우리가 일본을,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또 너무 그 감정에 앞서서 그렇죠.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적지 않았다고 보는데, 예. 이번에 된통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직접적인 계기는 뭐 보도된 바와 같이 작년에 있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그 당사자 개인들의 예.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본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막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공간 앞에서 지금 수년째 예. 시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며, 또 그와 관련해서 소녀상, 또 강제징용 노동자의 그 조각상을 설치한다든지 말이죠. 예. 또 그 밖에도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특히 소위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뭐 친일 잔재 청산 문제라든지, 또 그 무슨 일본 그 기업에다 무슨 딱지를 붙이는 예. 지방자치제 맞아요. 결의 지방자치제. 등등, 이런 일들이 전부 이제 누적이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상당히 지금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역 제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본이 말이죠, 금수 품목이 10개에서 100개로 늘어날 수 있다. 와. 예. 그 이번에 이제 일본이 취한 조치는 이제 그런 주요 전자 부품에 대해서 3가지 소재 품목에 대해서 수출에 여러 가지 이제 장벽 그 제한을 두어서 사실상 금수 조치를 취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이 그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수가 지금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초기에 잘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작년서부터 이와 같은 강제징용 판결이 나고 나서 그런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 3월 달에 일본의 그 아소다로 부총리가 와서 뭐 일본도 관세라든지 또 송금을 정지하는 문제라든지 비자 제한 문제라든지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정부는 그냥 팔짱 끼고 이를테면 또 문제가 생기면 기업들이 알아서 대처해라는 어떤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정부가 반일 감정 등을 조장한 어떤 그런, 즉 이 원인을 이렇게 만든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질 때 대처는 기업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정말 정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말이죠,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기업에 대해서 말이죠, 예, 또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쪽은 굉장히 좀 기분이 불쾌한 것 같습니다.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네. 보는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제 강점기에 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겪었죠. 그 가운데에서 지금 국내 우리 한국 내에서도 일도 있었지만, 우리의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서 많은 분들이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일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그 피해를
내 보상을 받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를 지난 1965년도에 우리 정부가 그 당시 일본 정부와 포괄적인 이런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우리 한국 입장에서 일본으로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어떤 배상 금액을 받을 때 포괄적인 배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돈을 받은 것이 오늘날 이 경제 발전에 큰 이제 그 밑자본이 됐던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에 개별적으로 위안부라든지 그때도 이미 위안부라든지 징용 피해들의 어떤 그런 개인 배상 청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 당시에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얼마 전에 수년 전에 공개된 그 당시 협상 기록을 보면 그때 일본 정부에서는 그 개개인의 보상에 대해서 보상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 한국 정부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도 좀 우리가 더 얹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배상을 받고 차후에 세월이 흘러서 개인적인 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 정부가 배상을 포함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겠다 해서 포괄 배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강제징용 이 판결이 굉장히 그 당시의 그 한국 정부와 한일 간의 한일 청구권 협정 때 그것도 일종의 조약 아닙니까? 그때 맺었던 내용과는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물론 조약을 깨버린 거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강제징용 이 판결이 이렇게 바뀐 것이 작년이 아니고 원래는 201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를테면 이런 배상 청구가 개인적으로 들어와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이미 개인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몇 차례 판결이 났었고요. 또 이 징용 피해를 당하신 우리 한국 분들이 일본 법원에서도 재판을 했습니다. 그때도 일본 법원 역시 이러한 개인 청구를 인정을 안 했었는데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당시 김능한 대법관이 이제 주심이었는데 1심, 2심에서 증거를 갖다가 즉 개인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걸 갖다가 대법원에서 뒤집은 겁니다. 개인 청구권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재판 새로 해라 하는 파기 판결이 난 이후에 한 6년 가까이를 소위 그 환송 판결을 안 하고 못 하다가 작년에 그와 같이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다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거죠. 이와 같이 이 징용 문제와 같이 이 양국이 걸쳐 있는 문제는 사실은 사법부의 순수한 법률 판단 영역과 또 이런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특히 이번처럼 이렇게 일본의 정부의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르면 이거 외교적 서로 갈등과 분쟁으로도 비화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즉 이와 같이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반일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결과가 이제 우리 기업인들의 피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근데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또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징용 판결을 한 것이 우리냐? 결국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고 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어떠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의 변명을 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예를 들면 이 징용 문제에 있어서 징용을 가신 분들의 개별적인 어떤 그런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살아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일본 기업의 어떤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한일 정부 간의 조약을 파기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그렇게 봤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 다음 단계에서 왜 일본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문제 이 부분은 정부가 좀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다시 말하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권이 있다는 것까지는 법률 판단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일본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 압류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혹은 어떤 기금을 마련을 하든지 정부 간에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금액을 이렇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세워서 했던 것이 맞다.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가 법원의 판결만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명한 그리고 국제 조약의 어떤 그 정신에 맞는 국가 간의 협정의 정신에 맞는 대책을 세웠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이죠. 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이걸 재판 거래했다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적폐청산으로 몰아붙이고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시키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까. 이게 재판 거래가 아니라 양국 간에 이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 당시에도 걱정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도 이 판결이 나기 전에, 즉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이 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법원의 입장은 그쪽으로 가는 상황으로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대법원이 한 대로 고등법원에서 환송심에서 만약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게 될 경우에 한일 간에 굉장한 심대한 그런 외교적 마찰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사실 대통령 차원에서 비서실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일을 이렇게 관계기관 의논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차원에서 이제 사법부의 어떤 그런 의견, 그때는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니까요. 그런 이 대법원에서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취지가 도대체 어떤 건지 법률 전문가의 어떤 그 시각과 당시 입장 이런 걸 아마 들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법원행정처의 법원행정처장을 오게 해서 얘기를 들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기록에 다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것을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무슨 재판 거래다, 사법농단이다 해서 지금 대법원장 그 당시 그 외에 참석했던 법원행정처장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다 마치 해서는 안 될 아주 잘못된 행동인 것처럼 이렇게 재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본 정부가 볼 때는 한국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대책을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세우려고 했던 것을 그러니까요. 전부 다 범법행위로 봐서 재판에 넘기고 진짜 악질 정부예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모여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정부가 어떤 선을 넘었다. 네. 자기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것은 함께 어떤 이런 문제를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의할 단계를 넘었다고 판단할 빌미를 준 셈이죠. 그런 점에서도 지금 현재 재판하고 있는 김기춘 실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이 사법농단의 재판 중에서 이 징용배상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다시 한번 저는 가능하다면 참 공소 취소를 해서 아예 이것은 기소 자체를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정부가 아니라 말이죠. 이념적으로 완전히 꽉 막힌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한일 간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한미동맹 문제를 더 심화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더 피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직접 이 부분은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일본에 특사를 보내든지 어떤 정부 채널을 풀 가동을 해서 근데 풀 가동할 만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참 그러니까요. 의문이고 걱정입니다만 지금이라도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지 무슨 화웨이 사태나 사드 문제처럼 개별 기업이 다 지금 삼성, LG 이런 우리나라 유수한 정말 대표 기업들이 얻어맞고 하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중에도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징용 문제도 그렇고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이제 일본과는 저희가 안보 면에서나 경제 면에서나 어떤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소녀상을 어디에 더 만들자 하는 이런 부분이 약간 어떤 그런 문제에 그렇게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어떤 그 기분에는 좀 부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탐대실 소탐 대신. 뭐 별 참 우리 국익과 우리 국민들 전체의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역행하는 그런 점에서 정말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본 좀 우습게 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예. 일본을 좀 우습게 보고 미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뿐이 없을 거예요. 반면에 중국은 되게 무섭게 봅니다. 예. 북한은 뭐 그냥 절절절절절 매고 있죠. 대한민국 국익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정말 한심한 작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도 나라가 이 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경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 선거 좀 제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똘똘 뭉쳐야 되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